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번에서 3번 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문자 이외에 그림, 사진 등의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접하고 난다. 시각 자료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시각 자료는 문자 외에 또 다른 학습 단서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한 4줄 정도를 읽었을 때 글을 읽을 때 시각 자료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해와 학습 단서가 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만 구성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머릿속으로 문자가 제공하는 정보, 즉 문자 정보만을 처리하지만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는 이미지 정보도 함께 처리한다. 자, 그래서 문자로만 구성된 글,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 두 개의 독서 상황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시각 자료에 포함된 글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정보를 서로 참조하면서 연결되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니까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자 자료로만 구성된 글과 함께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각 자료는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앞으로 설명하겠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시적 시각 자료는 글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적 시각 자료는 글의 내용을 시각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에 더하여 그래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는 목적을 쓰인다.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각각의 시각 자료들의 역할, 예시적 자료는 글의 내용을 시각화하는 역할, 그리고 설명적 시각 자료는 시각화 플러스 보완의 역할, 그 다음에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역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의 내용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글의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장식적 시각 자료가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네 번째 장식적 시각 자료까지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펴보고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글을 읽을 때,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살펴보고 중요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각 자료가 설명 대상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적절성을 평가하면서도 읽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독자는 글의 내용과 이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의미 구성 활동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 목적을 잃지 않고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내는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계 파악, 적절성 평가, 그 다음에 의미 구성, 그 다음에 능동성 발휘, 이런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을 살펴보면 시각자료의 용도는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시각자료의 정보는 목적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살펴보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살펴보면 5번입니다.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를 독자가 떠올려야 되는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문자 정보, 이미지 정보를 통해서 연결된 정보를
통해서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살펴보면 1번 글의 의미는 글의 내용과 시각자를 종합하여서 구성할 수 있다. 내용을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적 의미 구성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상호 참조되어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라는 건 윗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고 문자로만 구성된 글보다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면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단서 역할은 여기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4번 보면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시각절의 관련성을 가지고 시각절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적절성 판단의 경우에는 여기 적절히 표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 역시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기는 학생이 쓴 독서일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집트의 기록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이 있었다. 글은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 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는 내용만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다. 글 속에 있는 그림을 보니 그림 1에서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것을 그림 2에서 그것을 가로 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림 3은 상형 문자가 벽에 생기신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2번 보면 그림 1은 글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주면서도 내용을 보완해주는 설명적 시각 자료이다. 그래서 길고 얇게 자른다 라는 건 그냥 글로만 구성된 자료에서는 없었죠. 추가적으로 자료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보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면 비행기 그림은 글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적 시각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건 이 전체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예시적 시각 자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피루스 종이를 만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림이는 그래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여주는 보충적 시각 자료이다. 이거는 그래서 다루고 있었죠. 파피루스를 잘라가지고 가로사리로 겹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그림 3은 그림 내용의 설명 대상을 표현하여 글의 주제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 상형 문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종이를 만드는 과정 또는 종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와는 관련성이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2와 3은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여 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한다라는 역할이고 3은 전체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번에서 3번 지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